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한 달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 사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이 최순실 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그런 판단이었을까요? 그동안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이 최순실 씨의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닙니다만 의혹에 대해서 공식 언급한 셈인데요.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한 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민순 회고록 논란은요. 어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국감 발언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왜곡 브리핑을 했다.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죠. 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이 하루가 다르게 불거져 나오던 최순실 씨와 미르 또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이 문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순실 씨 그리고 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 자, 박근혜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재단 의혹에 최순실 씨가 관여됐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달 20일 날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네. 딱 한 달 만에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결과로 보면은 봐주지 말고 엄정 수사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에서 주재한 자리인데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이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씨 실명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더 이상 의혹이 생긴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자, 그러면 상당히 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고 연일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의혹이 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제는 또 이대 총장 사퇴 이제 이까지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대통령의 언급이 그동안 청와대가 이 제기된 주장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반복해온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언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눈덩이처럼 한 달 동안 불거졌죠. 네. 그런다 지금 최대 제2개 전국경제연합회 해체 압력으로까지 이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화여대 총장이 사퇴를 부르고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 정서에 자극한 거는 SNS를 통해서 그 최 씨 모녀가 굉장히 비하 발언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나돌고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국정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 증거가 나타났죠. 최근에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27.2. 굉장히 저쪽. 사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그 마지노선을 30%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영이 살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그 여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라는 다른 중차대한 북핵 위협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한 달여 만에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오늘 야권에서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2년 3개월여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했군요. 예, 좀 적실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송민순 회고록 논란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의 의주행 관계없이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딱
다시 여의도로 복귀를 한 거죠. 26개월 만에요. 네. 2014년 7월 31일 날 정계 은퇴를 한다면서 전남 강진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 나이가 1947년생입니다. 만으로 69이죠. 경기도지사도 했고 장관도 했고 네.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도 했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 당적을 버리겠다. 네.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9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6공화국의 명운은 다 했다.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이거는 개헌을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자, 지금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정계복귀 선언도 선언이지만 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적실성이라는 표현을 네네. 했지 않습니까? 야권 내 잠재적 후보들이 이른바 파이가 일단 작아졌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 등이 차지하고 있던 정치적 공간을 손학규 전 대표가 흡수할 가능성이 크죠. 네. 이렇게 보면은 야권이 외형적으로 좀 여러 가지 위세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선거철이 가까우면은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게 언론 보도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네. 관심이 더 집중되죠.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정치계에 다시 복귀했다. 이런 거는 야권 대선 판도가 출렁이고 제3지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야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상반된 효과가 있죠. 네. 자, 한번 관련해서 3부에서 저희가 신당 창당 특히 제3지대에서 개헌 주장을 하면서 이 신당 창당 추진하는 이재호 전 의원 연결해서 한번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정보위. 네. 국감이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송민순 회고록에 이제 많이 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이 북한의 김정은이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이다. 그리고 또 이 김정은의 친형 주로 에릭 크립튼 좋아하는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정철이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간부들이 사소한 실수를 해도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어제 국정원이 밝혔어요. 네. 그럼 이 세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것이 뭘까요? 일단 친자매간이라는 거죠. 친자매인데 삼남매죠? 아버지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 부인 고형이의 자녀들인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김정은이가 과체중의 비만으로 성인병을 앓고 있다. 네. 형인 1981년생으로 알려진 김정철은 굉장히 권력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김여정이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데 네. 30대 초반이죠. 20대 후반입니다. 20대 네네. 후반인데 당 간부들을 아무 때나 징계를 한다라는 대북 소식통 이야기하면 네. 이거는 히스테리성 아니면은 달리 말할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른바 백두혈통인데 사실은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 김영숙이라는 1941년생 이 숨졌는데 그 딸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어요. 김설송과 김춘송 있고 그 첫 번째 부인 성혜림의 아들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설송이라는 이복 누나죠. 김정은에게는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을 맡고 있어서 굉장히 대북 소식통들의 이야기하면 고위 탈북자들이 하면 평양 내에서 세력을 함부로 못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북한 내부의 어떤 레짐 체인지 현상이 나타나면 대안으로서 북한 어떤 지금 굉장히 핵폭주라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창 대안 세력으로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이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김정은 그 형인 김정철 김여정이 고형이의 자식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인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국정원의 지금 북한 최고 권력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또 이제 건강 관련 문제들 중요한 정보로 분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